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러버스를 보도록 합니다. 실러버스 설명. 2시에서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보통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오전 수업이 늦게 끝나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 수업이 가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매번 핸드아웃이 제공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홈워크가 적혀 있지요. 오늘 나가는 숙제가 이만큼이고요. 숙제 풀이를 다음 주에 하고 진도로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숙제 있으면 숙제 풀이부터 하고 진도로 나가요. 그래서 3주 차는 숙제가 없는 거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내가 수업 중에 얘기하긴 할 거예요. Applied English for Knowledge는 거의 매년 출제 원전으로 사용돼서요. 가장 중요한 원서입니다. 설명 끝. 이제 핸드아웃이 1개짜리가 있죠. 아니, 이것 말고 핸드아웃이 총 3개. 찾아보기 있죠. 이 찾아보기는 내가 만든 거고요. 이거를 오려서 붙이는 걸 권장하고요. 어디다가 여기 책의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제목 있는 빈 페이지가 있어요. 이런데 아니면 옆에 빈 페이지에다가 오려서 붙이면 찾아보기가 빨리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오려 붙이고요. 이것 말고 보충 자료는 나중에 쓸 거고요. 이제는 책을 펼치도록 합니다. (1번) Chapter 1 Phonetics Introduction. 두 번째 패러그래프 Phonetics 종류가 나오고요. Articulatory Phonetics는 조음 음성학이고요. 나머지 검은 펜 샤프로 적은 거 어쿠스틱하고 Auditory는 음양 음성학, 청음 음성학인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임용 시험에는 조음 음성학만 나옵니다. 이렇게 필기하면 됩니다. 어쿠스틱 포네틱스는 이렇게 막 주파수 그려진 거 있죠. 이런 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음양 음성학.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는 맨 아래쪽에 IPA가 있고요.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 국제 음성 기호. 작년 시험에 IPA를 적으시오 나왔죠. (1888년도) 100년 또 넘었네요. IPA를 만든 게. IPA는 어딨냐?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테이블 1.1 발음 기호들이 있고요. 이렇게 쉬를 적으면 IPA고요. 이렇게 쉬를 적으면 North American Phonetic Alphabet, 북미 음성 기호. 요거는 국제 음성 기호. 그래서 둘 다가 똑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필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샤프로.
수즈, 취지 이렇게 발음 기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드 E는 이렇게 J자로 적어도 똑같고요. Y자로 적어도 글라이드 E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뒤집힌 R, 뒤집힌 R에 점이 있는 경우 점순이처럼요. 점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집히지 않은 R, 그 다음에 R에 꼬랑지 붙은 R, 다 R 발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알았죠? 이 책에서는 보통 점은 안 붙이고 뒤집힌 R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모음 쪽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tense E, long vowel E는 요렇게 적어도 똑같고요. A 발음은 그냥 E자 적어도 되고 이렇게 똑같고요. O 발음은 O만 적어도 되고 O 이렇게 적어도 되고 U 발음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I 발음, OE 발음, AO 발음 이렇게 발음 기호가 똑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형 한 편 치세요. 다 같은 발음을 나타냅니다. 색칠했으면 다음 페이지 1.3 영어의 소리의 description, 기술과 articulation, 조음. The vocal tract, 성도, 소리가 지나는 길. 요 한국어는 몰라도 별로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영어로 나오니까. alveolar ridge는 치경이고요. hard palate는 경국에, soft palate 또는 빌럼은 영국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soft palate, 빌럼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번호 붙은 게 명칭을 왼쪽에 적어오고요.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유빌라 목젖에서 발음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합니다. 유빌라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13번 레링스는 후두고요. 보컬 콜즈가 들어있음. 후두 안에 성대가 들어있습니다. 샤프로 적은 트리키아는 기도고요. 이거는 몰라도 되지요. 기도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밥 먹다가 기도가 열려서 그쪽으로 밥이 들어가면 콜록콜록 거리게 돼 있죠. 기도가 닫혀야 돼요. 밥 먹을 때는. 말할 때는 기도가 열리겠죠. 요만큼이 더 vocal tract, 성도, 소리가 지나는 길. 다음 페이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샤프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빠르게 해석해 줄게요. 바깥쪽 끝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립스, 입술을 가지고 있고 치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리고 위쪽 표면에는 윗니 바로 뒤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치경, alveolar ridge이고 그거 뒤에는 더 넓은 뼈가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게 hard palate, 경구개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flaccid area,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soft palate 또는 빌럼이라고 불리는 영구개다. 그것은 뼈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한다. 뼈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soft palate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닫히거나 열릴 수가 있다. 앞에 그림으로 설명하면 soft palate 여기가 5번인데 이 부분이 움직여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공기가 구강으로만 나와서 oral 사운드가 되고요. soft palate이 이렇게 raise가 되면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lowered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코로도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nasal 사운드가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목젖은 유빌하고 안중리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 입의 아래쪽에 아랫입술 그리고 아래 치아 뒤에는 뭐가 놓여져 있냐? 혀가 놓여져 있고 텅팁, 텅블레이드, 텅백 세 가지가 있고요. 텅팁을 전문용어로 에이펙스라고 부르고요. 혀 끝이고요. 텅팁, 텅에이펙스. 그 다음에 블레이드 또는 레미나는 혓날이고요. 텅백은 전문용어로 돌섬이라고 부르고요. 혀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필기합니다. 1, 2월 달에 혀 그림 그려줬습니다. 텅팁, 텅블레이드, 텅백. 보겠습니다. 텅팁은 혀의 가장 앞부분이다. 그거 바로 뒤에는 좁은 표면이 있는데 텅팁 뒤에 그걸 혓날, 텅블레이드라고 부르고 텅프론트라고 부르는 것은 프론트도 있네요. 텅팁이나 텅블레이드와 텅센터, 혀의 가운데 사이에 있는 부분, 텅팁, 텅블레이드보다 좀 뒤쪽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는 수평 표면은 텅백, 혀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돌섬, 텅백을 돌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혀등을 이용한 소리를 도르설 플러스 도르설이라는 피처가 나온 거예요. 혀등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응 그걸 피처로 적으면 플러스 도르설 도르설이라는 단어가 돌섬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voicing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세 번째 줄 성대 사이의 공간 vocal cords 성대 사이의 공간은 글로티스 성문이라고 부른다. 성문은 configuration 뜻을 적고요. 모양 배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configuration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구를 샀는데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디귿자 모양으로 가구를 배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configuration을 바꾼 거예요. 이런 모양이나 배치를 영어로 configu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스트 유성음과 보이스리스 무성음으로 알려진 소리의 다른 모양을 assumes 띈다. 성문이 다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유성음, 무성음. 성대가 apart, 분리되어 열려 있을 때 open, 분리되면 열리는 거고요. 성문이. 공기가 글로티스, 성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통과한다. 글로티스의 그러한 모양, 배치와 함께 나는 소리는 보이스리스이다. 무성음이다. 레링스는 후드고요. 후드를 위에서 칼로 자른 단면도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본 거고요. 2번이라고 적힌 데가 vocal cords 성대고요. 3번은 글로티스 성문이고요. 3번이 이 성대 사이의 빈 공간입니다. 틈. 그래서 1.3을 보면요. open 글로티스 성문이 열려 있는 것은 voiceless 무성음을 낼 때 모양 배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성문이 이렇게 닫혀서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요. vibrating glottis, 진동하는 성문이고요. 이거는 voiced sounds일 때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쪽으로 화살표, zip, zip,
보이스드 사운드, 보이스리스 사운드 예로 zip 하고 zip 할 때 스와 즈 대조시킬 때 이렇게 성문 모양이 달라진다. 1.3.3 이게 이 책이 제목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구분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구분되게 이렇게 노란 형광펜 칠해주세요. Places of Articulation 시작합니다. 페이지 9 표 먼저 설명한다고 내가 적어놨네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로 먼저 넘어가서 자음표 암기해야 되니까 memorize 약자 적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컨저넌트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자음을 세 가지 기준으로 voicing,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적습니다. 필기하는 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보이싱이라고 했죠. 프하고 부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1. 왼쪽이 보이스리스, 오른쪽이 보이스트. 프가 보이스리스, 부가 보이스트.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지요. 이렇게 대각선하고 여기 동그라미 POA, 동그라미 3 MOA.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그래서 place of articulation은 총 8개, manner of articulation은 총 6개 있는데 여기를 가로줄로 쭉 나누고요. 위에 3개는 abstrunts, 밑에 3개는 sonorants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로털 스탑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털 스탑 넣어주세요. 여기에 글로털 스탑. 적었으면 쉬지에서 이렇게 선으로 끄집어내서 같은 발음 기호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S 웨지, G 웨지, C 웨지, J 웨지. 웨지 감자 먹어봤죠? 웨지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걸 웨지. 이렇게 쐐기, 요걸 쐐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거 빨간 펜으로 적으세요. 요거 두 개 합쳐서 bilabial, labial, dental 합쳐서 labials interdental은 dentals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 합쳐서 palatal, palatals 복수가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S를 적겠습니다. 이제 파란 펜으로 바꿔서 뒤집힌 아래 점이 붙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도 같은 발음
글라이드 E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place of articulation이 두 군데인 유일한 자음이 뭐예요? 예. 동그라미 쳐서 연결합니다. place of articulation이 두 개입니다. 다른 자음은 한 군데인데. 글라이드 우는요, place of articulation이 bilabial도 되고, 빌러도 됩니다. 왜 저음 장소가 두 개냐? 하려면 입술을 동그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쓰니까 bilabial 맞아요. 그 다음에 혀의 뒷부분이 빌라 쪽, 크 소리 나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혀가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크 할 때도 이렇고요. 우 할 때도 입술은 둥글지고 요게 소프트 팰릿 쪽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빌라 소리입니다. 우. 그래서 바이레이비얼이면서 빌라 소리이기 때문에 W 발음을 뭐라고 불러요? 레이비오 빌라 글라이드. 레이비오 입술의 순음의 빌라 글라이드.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단하게 빌라 글라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완전한 명칭은 저렇게 됩니다. 이제 설명이 다 끝났나? 다 끝난 것 같네요. 자음표 설명 끝. 나중에 보충 자료에 자음표 나오는데 그걸로 내 걸로 외우면 돼요. 샤프로 밑줄 치면 되고요. V의 발음에서, V의 조음에서 빌럼, 소프트 팰릿이 raised, 올라간다. 그리고 통로가 막힌다. 코로 가는 통로가 막혀야지 콧소리가, 비음이 안 날 거잖아요. V는 네이저 사운드가 아니까 소프트 팰릿을 올려서 막아줘야 돼요. 코 쪽으로 가는 통로를. 그래야지 비음이 안 섞이겠죠. 따라서 유일한 출구, 공기의 기류의 유일한 출구는 구강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랄 사운드가 나야 되죠. V 하면. 입 쪽으로만 공기 나가야 돼요. 코 쪽으로 말고요. 문어응은 nasals, 비음이라고 불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구강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으세요. nasal은 문어응, oral은 나머지. approximant, leakage와 glide는 그리고 approximant와 nasal들은 relatively unobstructed flow of air, 상대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기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articulator와 place of articulation, 발음 기관, 조음 기관과 발음 기관 뭐겠어요? 혀 같은 거. 발음 기관과 조음 장소 사이에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기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approximant랑 nasals는 합쳐서 collectively form, 합쳐서 형성한다. 자음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 자음 그룹은 sonorant, 공명음이라는 자음 그룹을 형성한다. 공명음은 입안에 방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 흐름에.
그게 뭐 NLGB지요. Nasal Liquid Glide 이런 것들. Abstruent 반대 개념. 밑에 보면 제목이 Voice Onset Time 나오지요. 이거는 임용고시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시. 11페이지. 11페이지에 Vowels and Diphthong 할 거고요. 오전에 수업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설명 듣고 필기합니다. 모음은, 자음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요. 모음은 네 가지 기준. tongue height, tongue advancement, 혀의 높이, 혀의 전후 관계. 혀의 전후 관계라는 것은 구강의 앞쪽에서 혀가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고요. tongue backness라고 해도 되고요. tongue height는 high, mid, low 세 가지가 있고요. tongue advancement는 front, central, back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위치에 따라서 rounded vowels 네 가지, unrounded는 나머지 모든 모음, tenseness에 따라서 tense vowel은 아에, 이, 오, 그 다음 lex vowel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도록 합니다. 자음표도 외워야 되지만 모음표도 외워야 되지요. memorize 약자 적고요. 그런데 보충 자료에 나중에 보게 될 내가 만든 표로 외우는 게 더 나아요. 더 정확하고. 그래서 English vowels 이걸 우리말로 모음 사각도, 사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세 번째 줄, 모음들은 특징 지어진다, 구분되어진다. tongue position이랑 lip position. tongue position에 해당되는 것이 위에 필기한 1번, 2번을 합친 말입니다. 혀의 높이랑 혀의 전후 위치. lip position은 3번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만약에 우리가 이 단어들의 모음을 검토해 보면 bit, bit, bait, bat, bat 이 주어진 순서로 검토해 본다면 이 모음 사각도의 소리들의 다 예지요.
비트, 베이트, 배트 이렇게. 그래서 프론트 바울스의 얘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 바울스의 얘들이 나옵니다. 세 줄 밑에 부트, 텐스 우, 북은 렉스 우, 보트 오우고요. 버트는 C자 거꾸로 발음. 거기서 4줄, 5줄 내려오면 프론트 바울스, 백 바울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센트럴 바울스는 가운데 있는 놈들, 그 다음에 하이 바울스, 미드 바울스, 로우 바울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거는 표를 보면 아는 것들이고요. 지금까지 한 게 텅 포지션으로 구분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nother dimension, 모음의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은 리포지션, 입술의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랑 오하고 우랑 우 이 네 가지는 라운드 바울스 또는 라운디드 바울스 이렇게 부르고요. 원순 모음, 나머지 모든 모음은 unrounded, 비원순 모음이라고 부른다. 라운드, 언라운디드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너무 열심히 외우지 말고요. 시험에 답으로 쓰지 말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라운드, 언라운드 이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2, 4번이 중요해요. 3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자꾸 라운디드, 언라운디드 바울스 쓰지 마세요. 그러면 보통 오답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하이트나 백리스는 어드밴스먼트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라운딩의 특징 이런 것들 세 가지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그룹핑인데 텐스, 렉스 구분하는 것이 주어진다. 렉스 바울인 이런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렉스 이, 에, 우, 어인데 슈어가 빠졌어요. 슈어를 추가합니다. 슈어도 렉스 바울. 이 6개는 렉스, 나머지 모든 것은 텐스. While considering the rest tense 이렇게 나와 있죠. 렉스 바울은 6개만 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왼쪽에 적습니다. 바울즈는 모노프송즈하고 디프송즈 두 가지로 나뉘고요. PH가 F 발음 나고요. PH라고 써야 되지 H 빼먹으면 틀립니다. 스펠링에 주의해서 적습니다. 화면 켜져요? 잘 안 보여요? 적었으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한 모음들은 싱글 하나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래서 단순 모음, 모노프송이라고 불리운다. 한 줄 밑에 바이트, 브라운, 보이 같은 단어들의 모음의 요소, 보켈릭은 모음의 라는 뜻입니다. 모음의 요소는 involve 포함하고 있다. 복잡한 발음을 whereby 그 복잡한 발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모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move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bite는 아에서 이로 이동합니다. I 그렇게 bite 요거는 오에서 우로 아니 아에서 우로 brown 요거는 오에서 이로 boy 이렇게 하나의 모음에서 두 번째 모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I, 아우, 오이 발음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을 디프송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예를 추가하면 A하고 O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디프송입니다. 적었으면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 하면 17페이지 Secondary Articulations 작년에 강의할 때 설명 안 했거든요. 안중요 이렇게 적고요. 안중요예요. 안중요한데 왜 강의합니까? 안중요한데 시험에 나오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안 중요한 거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중요하면 몰라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알면 다른 사람 다 틀릴 때 나는 맞춰서 합격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알았어요? 원서를 공부할 때 안 중요한 거는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0점 몇 점 차이로 1점 차이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Secondary Articulation 2차 조음이고요. 안 중요하고요. 2차 조음은 1차 조음의 색채, 컬러링을 더하는 거 이렇게 필기합니다. Secondary Articulation은 1차 조음에 색채를 더하는 거. 일부 자음 소리의 발음에서 우리는 두 번째 Secondary 2차적이고 덜 중요한 Constriction의 추가를 관찰하게 된다. 뭐에 추가를 하냐면 Primary Articulation 1차 조음에 구별되는 소리, 원래의 소리에 superimposed, 덧붙여져서 구별해주는 소리는 2차 조음을 만들어낸다. 4 types가 있고요. 2차 조음에는 4가지 밑줄 칩니다. labialization, palatalization, velalization, pharyngalization. 그 4가지의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옆에 순음하, 두 번째 점 옆에 국외음하, 세 번째 점 옆에 빌러라이제이션 옆에 영국의 음하, 네 번째 점 옆에 안 중요하니까 X표. 이거는 쓸데없어서 X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와서 labialization 순음하는요 lip rounding에 추가합니다. 입술이 둥그러지게 만들어요. 예로 든 거 부트하고 퀵에 동그라미 치고요. 발음 기호는 보통 사전에 부트 찾아보면 요거 없이 이렇게 부트 나오겠죠. 그렇지만 뒤에 우에 영향받아서 이 자음 브라는 자음이 입술이 둥그러져요. 그걸 이렇게 위첨자 W로 표시하는 거고요. 퀵은 이렇게 사전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W가 이렇게 위첨자로 돼서 퀵, 즉 크 발음할 때 입술이 완전 동그랗다, 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쿨 같은 경우도 뒤에 모음 우에 영향받아서 자음 크가 입술이 둥그런 K 발음이 된다. 쿨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합니다.
다음이 입술이 둥그러져요. 그래서 레이비얼라이제이션 색채가 뭐냐? 입술이 둥그러지는 거, 립 라운딩. 자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돼요. 주로 우 발음 앞에서. 우 발음하려면 입술이 둥그러져야 되거든요. 쿨할 때 우. 쿨의 얘는 여기 없어요. 부트하고 퀵만 나와 있는데 쿨을 추가한 거고요. 레이비얼라이제이션의 다이어크리틱은 위첨자 W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텅백을 들어 올리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퀵을 이렇게 발음 기호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조음이라는 것은 V와 크고요. 2차 조음은 이렇게 다이아크리틱으로 작게 쓰는 게 2차 조음. 색채를 더한다. 입술이 둥그러지는 거. 그걸 레이비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구개음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구개음화는 텅 블레이드를요. 하드 펠릿 쪽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즉 1차 조음의 글라이드 E의 특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 같은 경우 사전에 보면 그냥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뒤에 E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경국의 쪽에서 소리 나서 이렇게 J를 작게 적어줍니다. 키 필기합니다. 아까 쿨할 때 크는 입술이 둥그러지지요. 그래서 W를 적고요. 요거는 경국의 쪽에서 소리 나서 글라이드 E를 적어줍니다. 영국의 음악 빌러라이제이션. 텅백을 빌럼을 향해서 빌럼 쪽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소프트 펠릿 쪽으로 올려주는 거고 영국의 음악. 위에 거는 경국의 음악 또는 그냥 국의 음악. 예를 들어서 설명 듣고 필기합니다. 밀크는 발음이 이 다크 L이죠. 다크 L이라고 내가 적은 거고요. milk 이렇게 어두운 L 소리가 나는데 아기가 네이티브 스피커 아기가 이것을 미우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매부리코다. 다시. 입술, 윗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엘비올라 리지. 이렇게 있을 때. 다크 L 발음할 때는 이렇게 되지요. L이니까 혀끝이 엘비올라 리지에 닿아요. L, L. 그렇지만 클리어 L은 이렇게 혀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다크 L은 모양이 다르지요. 요 뒷부분이 올라가요. 빌럼 쪽으로, 소프트 펠릿 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서 L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뒷부분이 올라가면 어떤 모음하고 비슷하냐면 뒷부분이 올라가면 우 발음할 때 뒷부분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L하고 우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요 혀 뒷부분이 소프트 펠릿 쪽에 다가간다는 점이. 그래서 아기는 다크 L이 발음이 안 되면 미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기 발음 필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명했듯이 다크 L이 흑인용에서 우 발음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그래요.
혀 뒷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우 발음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그리고 빌러라이제이션 기호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L자에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린저라이제이션은 영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나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secondary articulation 중에 labialization이 유일한 것이다. lip rounding을 포함하는 입술이 둥그러지는 건 labialization 첫 번째 것만 그렇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 중요한데 너무 열심히 설명했네. 21페이지 21페이지 말고 앞페이지 20페이지 제목 나옵니다. 실러블과 초분절음 suprasegmentals는 초분절음 또는 초분절음 자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두 단어로 쓰면 suprasegmental features 필기합니다.